민수는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손에 쥔 채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떠들썩하게 흘러나왔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아내 지연의 말로 가득했다. 오늘 은정이랑 코인 노래방 갈게. 좀 풀고 와야겠어. 지연은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섰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가벼운 발걸음은 늘 그랬듯 민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지만 동시에 묘한 찝찝함을 남겼다. 지연은 결혼 7년 차 2살 난 딸아이를 키우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강한 여자였다. 민수는 그녀가 얼마나 지쳤을지 알았다. 회계사로 일하는 그는 야근과 출장이 잦았고 집에 돌아오면 지연과 아이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다. 지연이 코인 노래방에 자주 간다고 했을 때 민수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친구랑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며 미안함을 달랬다. 그녀가 웃으며 돌아올 때마다 민수는 고마웠고 동시에 그녀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연의 코인 노래방 외출이 잦아졌다. 일주일에 2~3번 때로는 늦은 밤까지. 민수는 은연중에 불편함을 느꼈다. 은정이랑 그렇게 자주 만나? 라고 물으면 지연은 응 걔도 요즘 힘들대. 같이 노래 부르면 기분 풀려라며 웃었다. 그 웃음은 예전처럼 맑았지만 민수의 가슴 한구석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는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다. 지연은 그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배신할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지연이 나간 뒤 민수는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홀로 남았다. 무료함을 달래려 컴퓨터를 켰다. 늘 그렇듯 그는 습관처럼 야동 사이트에 접속했다. 부부 생활이 뜸해진 지 오래였고 민수는 가끔 이런 식으로 욕구를 풀었다. 그는 익숙한 메뉴를 클릭하며 무심코 화면을 넘겼다. 그러다 눈에 띄는 영상 하나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코노 CCTV 유출. 민수는 호기심에 클릭했다. 코인 노래방에 CCTV 영상이 유출된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본 터였다. 별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은 흐릿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작은 방 안에서 2사람이 있었다. 남자와 여자. 그들은 소파에 앉아 노래가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민수는 무심코 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숨이 멎는 듯 했다. 여자의 옷차림, 머리 스타일, 심지어 손목에 찬 얇은 은팔찌까지. 너무나 익숙했다. 설마 민수는 화면을 정지하고 재생을 반복했다. 영상 속 여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연이었다. 틀림없었다. 그녀는 민수가 모르는 남자와 단둘이 방 안에 있었고 그들은 마치 연인처럼 가까이 붙어 있었다. 민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믿을 수 없었다. 지연이? 그 지연이?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게 진짜야? 합성된 거 아니야? 누가 장난친 거지? 하지만 영상은 너무나 선명하게 지연의 얼굴을 보여줬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영상을 끄고 컴퓨터를 덮었다. 하지만 이미 본 장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맥주 캔을 쥔 채 거실을 서성였다. 지연이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전화할까 고민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뭐라고 물어야 하나? 너 지금 코인 노래방에서 누구랑 있어? 라고 물으면 그녀는 뭐라고 대답할까? 민수는 갑자기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지연을 믿었던 자신이, 그녀의 말에 의심 한 번 품지 않았던 자신이 한심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수는 화들짝 놀랐다. 지연이 들어왔다. 나 왔어. 그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하며 신발을 벗었다. 민수는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지연은 여전히 예뻤다. 그녀의 미소는 민수를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재밌었어?
민수가 묻자 지연은 응, 은정이랑 신나게 노래 불렀지라며 웃었다. 민수는 그 웃음 속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지연이 샤워하는 동안 민수는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 그는 잠금 화면을 뚫을 수 없었지만 알림창에 떠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 은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진짜 재밌었어. 다음에 또 보자. 민수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은정이 정말 여자인지 아니면 지연이 숨기려는 누군가의 가짜 이름인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지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왜 이렇게 멍하니 있어? 지연이 웃으며 물었다.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피곤해서라고 둘러댔다. 며칠이 지났다. 지연은 여전히 코인 노래방에 간다고 말했고 민수의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코인 노래방 CCTV 유출 영상에 대해 검색해봤다. 몇몇 포럼에서는 그런 영상이 불법적으로 거래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민수는 자신이 본 영상이 진짜인지 누군가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영상은 이미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지연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만약 그녀가 거짓을 말한다면? 혹은 정말 오해라면? 그는 그 대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또 코인 노래방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연이 집을 나선 뒤 민수는 재킷을 챙겨 들었다. 그는 그녀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의심은 영원히 그를 괴롭힐 터였다. 민수는 지연이 자주 간다는 코인 노래방 주소가 적힌 메모를 꺼냈다. 그녀가 예전에 무심코 말했던 장소였다. 그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다. 가는 길 내내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었고 머릿속은 최악의 상상으로 가득했다. 만약 지연이 정말 다른 남자와?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늘 밤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수는 코인 노래방 골목에 차를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지연이 그곳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까? 그리고 만약 그 영상이 사실이라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의 가슴은 두려움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민수는 코인 노래방이 있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차가운 2월 밤 공기가 그의 떨리는 손끝을 스쳤다. 그는 재킷깃을 세우고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려다 말고 손을 멈췄다. 지연이 냄새를 맡으면 어쩌지? 그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스스로를 비웃었다. 지금 이 순간 지연이 그의 존재를 신경 쓸 리 없었다. 민수는 차창 너머로 코인 노래방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건물을 바라봤다. 저 안에 지연이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 CCTV 영상 속 남자도. 그녀가 자주 간다고 했던 이 코인 노래방은 3층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발걸음은 자꾸만 무거워졌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지연이 정말 그를 배신했는지 아니면 모든 게 오해인지. 건물 입구에 다다른 민수는 모자를 푹 눌렀었다. 혹시라도 지연이나 그녀의 친구 은정과 마주칠까 봐 두려웠다. 그는 로비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다. 노래방 특유의 냄새와 멀리서 들리는 노래 소리가 그의 신경을 건드렸다. 복도에 서서 방문을 하나씩 훑어봤다. 대부분의 방은 문이 닫혀 있었고 일부에선 희미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수는 지연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대신 그는 복도 끝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의 웃음소리였다. 민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305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함께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해졌다. 아, 진짜 웃겨. 그녀는 누군가와 대화하며 깔깔 웃고 있었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에는 작은 창이 있었지만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귀를 문에 바짝 댔다. 지연의 목소리와 함께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진짜 노래 잘한다니까. 그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민수의 머릿속에 CCTV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그는 문틈으로 보이는 희미한 그림자를 확인하며 녹화를 시작했다. 얼마 뒤 306호 문이 열렸다. 민수는 황급히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문에서 나온 건 은정이었다. 그녀는 민수가 몇 번 본 적 있는 지연의 친구였다. 하지만 그녀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민수는 숨을 삼켰다. 은정은 그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계단을 내려갔다. 민수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은정도 다른 남자와? 그럼 지연은? 그 순간 305호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지연이었다. 그녀는 민수가 영상에서 본 그 남자와 함께였다. 남자는 키가 크고 캐주얼한 셔츠를 입은 3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지연은 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웃고 있었다. 민수는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녹화했다. 지연과 남자는 복도를 걸으며 다정하게 대화했고 민수는 그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들은 건물 뒤쪽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민수는 계단 아래에서 그들의 모습을 몰래 지켜봤다. 비상계단의 어두운 조명 아래 지연과 남자는 서로 마주 섰다. 남자가 지연의 뺨을 쓰다듬었고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더니 둘은 포옹했다. 민수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터질 듯 했다. 어떻게 이렇게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뛰쳐나갈 용기는 없었다. 대신 그는 그들의 모습을 끝까지 녹화했다. 지연이 남자와 헤어지고 건물을 나서는 모습까지. 민수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 속 녹화 영상을 다시 틀어봤다. 지연의 웃음, 남자의 손길, 그 모든 게 선명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지연과의 7년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아이를 안고 웃던 그녀, 힘들 때마다 그를 다독이던 그녀.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민수는 차창을 내리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는 결심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지연은 그를 배신했다. 그리고 그는 이 배신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이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화면에는 코인 노래방 비상계단에서 지연과 낯선 남자가 포옹하는 영상이 멈춰 있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분노와 배신감으로 뜨거웠다. 지연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집에서 아이를 챙기며 웃고 있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여, 그녀가 걱정스레 묻자 민수는 회사 일이 많아서라며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그녀와의 대면이 아닌 진실을 파헤치는 계획으로 가득했다. 그는 지연의 배신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녀가 누구와 왜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속였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인터넷에서 찾은 사설 탐정 사무소로 전화했다. 목소리가 굵은 중년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김 탐정입니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민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뗐다.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모아주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코인 노래방 영상과 지연의 일상 패턴을 설명했다. 김 탐정은 침착하게 답했다. 일주일 안에 기본 조사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증거가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민수는 계약금을 송금하고 지연의 최근 사진과 자주 가는 코인 노래방 주소를 넘겼다. 그 후 며칠은 민수에게 지옥 같았다. 그는 지연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미소가 가식으로 보였다. 그녀가 아이와 놀며 웃는 모습, 저녁을 차리며 평범하게 대화하는 모습은 민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탐정의 연락을 기다리며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다. 은정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의 메시지, 다음에 또 보자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민수는 그 번호가 정말 은정의 것인지 아니면 지연이 숨기려는 누군가의 것인지 의심했다.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진실은 곧 드러날 터였다. 일주일 뒤 김 탐정이 민수를 카페로 불렀다. 그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당신 아내 지연 씨와 자주 만나는 남자는 최혁준 38세 중소기업 팀장입니다. 민수는 서류를 넘기며 사진을 봤다. 코인 노래방에서 지연과 포옹하던 그 남자였다. 탐정은 말을 이었다. 두 사람은 최소 석 달 동안 주 2회 코인 노래방에서 만났습니다. 통화 기록과 출입 기록도 확보했죠. 민수는 사진 속 혁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지연이 혁준과 다정히 걷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 모든 게 선명했다.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이걸로 소송 가능합니까? 김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이 정도면 강력한 증거입니다. 민수는 탐정의 증거를 챙겨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인터넷에서 찾은 변호사였다. 작은 사무실에서 민수를 맞은 변호사는 차분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코인 노래방에서 직접 찍은 영상, CCTV 유출 영상, 그리고 탐정이 준 사진과 기록을 보여줬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 둘 다 하고 싶습니다.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증거를 검토했다. 이 자료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탐정의 기록은 법정에서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을 때 민수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차분히 물었다. 지연아, 코인 노래방에서 뭐 했어? 지연은 소파에 앉으며 웃었다. 뭐야 갑자기? 그냥 노래했지. 은정이랑. 민수는 그녀의 미소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탐정이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지연과 혁준이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는 차갑게 웃었다. 최혁준 누구야? 지연은 입을 다물고 민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해야 민수야, 제발.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끊었다. 오해? 이 사진이 오해라고? 그는 소리를 높였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책상에서 이혼 소송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이제 끝이야. 너랑 혁준 법정에서 보자. 지연은 서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제발 얘기 좀 해. 그녀는 애원했지만 민수는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소송을 통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지연과의 7년은 이제 무너졌다. 법정은 조용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원고 민수 씨의 이혼 청구 및 상간남 소송에 대해 피고 지연 씨와 최혁준 씨에게 각각 책임을 인정하며 민수는 눈을 감고 판결문을 들었다. 이혼 소송은 그의 승리로 끝났다. 지연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상간남 혁준은 민수에게 상당한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법정을 나서며 민수는 혁준을 힐끗 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지연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그녀의 빈자리를 보며 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7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났다. 지연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민수가 양육권을 가져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텅 빈 방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민수와의 결혼, 아이를 안고 웃던 순간들, 그리고 코인 노래방에서 혁준과 보낸 시간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은정의 소개로 만난 혁준은 그녀의 답답한 일상에 색을 더해 주었다. 그의 농담, 다정한 말투, 그녀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눈빛. 지연은 그게 위험한 줄 알면서도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잃었다. 지연은 민수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아이를 보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전화를 차단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그의 회사 근처를 맴돌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지 못했다. 후회는 그녀를 잠식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민수가 그렇게 나쁜 남편도 아니었는데 그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도 혁준에 대한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지연은 그의 번호를 지우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자주 휴대폰을 들고 그의 이름을 바라봤다. 어느 날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외로움과 후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혁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혁준 오빠 잘 지내? 시간 되면 커피라도 마실까?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숨을 멈췄다. 내가 미쳤나? 후회와 기대가 뒤엉켰다. 몇 시간 뒤 혁준에게서 답장이 왔다. 지연아, 오랜만이네. 그래, 언제 볼까? 그의 답장은 여전히 다정했다. 지연의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며 옛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하지만 거울 속 그녀는 더 이상 그때의 그녀가 아니었다. 약속한 날 지연은 강남역 근처 카페로 향했다. 혁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지연아, 많이 힘들었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응 좀. 오빠는 어때? 혁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나? 그냥저냥. 그 소송 때문에 좀 망신당했지만 그는 가볍게 말했지만 지연은 그의 눈빛에서 묘한 거리를 느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예전의 설렘은 없었다. 지연은 혁준의 말투에서 예전처럼 그녀를 특별히 여기는 감정을 찾을 수 없었다. 카페를 나서며 혁준이 말했다. 지연아, 우리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게 낫지 않을까? 지연은 멈칫했다. 그녀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혁준에게 기대며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멀리하고 있었다. 응 그래, 지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혁준이 떠난 뒤 지연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민수, 아이, 그리고 혁준마저.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의 번호를 다시 눌렀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지연은 혼자 원룸으로 돌아왔다. 방은 여전히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후회는 이제 그녀의 일부가 되었다. 민수야, 미안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끝없는 후회 속에서 이어질 것이다.